나르시시스트들에게 한창 당하며 살 때쯤 저의 성격이 어땠냐면요.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말의 끝부분을 따라하곤 했습니다. 만일 제 친구가 야, 나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면 아이고, 많이 피곤하구나. 라고 말했죠. 아, 오늘은 정말 어딘가 떠나고 싶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치, 떠나고 싶지. 나도 그래. 라고 말하는 식이었습니다. 늘 맨 마지막 몇 마디를 따라하며 동의하고 맞장구 치는 식의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졌었죠. 이런 성격과 정말 비슷한 요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코입니다. 이 에코는 날시소스라는 청년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요. 날시소스는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인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죠. 저는 이 둘에 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린 시절에 무심코 읽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대해 공부하면서 다시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만든 이야기 같았거든요. 나르시소스는 강의 신과 물의 요정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이 나르시소스를 향해 눈먼 예언자가 한마디 예언을 하죠.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한 오래 살 것이다. 참 알쏭달쏭하면서도 신비한 표현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무릎을 탁 하고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입니다. 에코는 헤라에게 벌을 받아 스스로는 먼저 말할 수 없고 오로지 상대방 말의 마지막 몇 마디만 되풀이하는 숲의 요정이었습니다. 이 에코가 나르시소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남의 말의 끝부분만 되풀이할 뿐인 이 에코는 나르시소스에게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애가 탈 뿐입니다. 나르시소스에게서 거절을 당하고 나서도 사랑이 식지 않아 그녀의 몸과 마음이 타들어갔고 점차 목소리와 뼈만 남더니 뼈마저 돌로 변해버리죠. 그렇게 에코는 목소리만 남아서 우리가 산에서 큰 소리를 치면 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에코이스트였던 시절에는 매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고 수용하고 그들의 말끝을 따라 말해주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에코가 남의 말 끝부분을 따라하기만 한 것처럼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반박당했을 때 느낄 부정적인 감정을 일부러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웬만하면 갈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갈등이 두려웠다기보다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굉장히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없이 그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했었죠. 결국 심한 우울증으로 치달으며 인생을 포기할 뻔했던 저의 그 당시 모습이 이 에코와 정말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청과 공감을 위해 정말 빠질 수 없는 것이 상대방 말끝의 몇 마디를 따라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하는 것이죠. 상대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해주는 어법입니다. 때로 이 어법은 사람의 감정을 치유해주는 중요한 기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법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죠. 경청하는 법과 공감하는 법을 몰라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남들은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이 대화 방식에 일찍부터 이미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려서 이제는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 에코이스트들입니다. 경청과 공감이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경험을 통해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에코이스트들은 특별한 대우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공감하지 못하는 반면 에코이스트들은 타인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희생하며 늘 공감하죠. Rethinking Narcissism의 저자 크레이그 말킨 박사는 나르시시즘과 에코이즘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표현합니다.
숫자 0을 극단적인 에코이즘이라고 보고 숫자 10을 극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봤을 때 보통의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0에서 10 사이의 중간인 4, 5, 6 정도에 위치하죠. 4, 5, 6 정도에 위치한 이 건강한 마인드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숫자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 나르시시스트나 에코이스트의 경우에는 각각 숫자 10과 0에서 잘 벗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경험이나 지식 혹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변형되거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에코이스트인데도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나르시시스트인데도 특별 대우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우처럼 말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나르시시스트나 에코이스트처럼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상황만 보고 사람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장기간의 경험과 조사와 증거가 없이 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다, 에코이스트다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극단적인 성향이 장기간 지속되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변해야 된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에코이스트들이 좀 더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좀 더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다음 시간부터 저는 이 에코이스트의 특징과 변화되어야 할 점, 그리고 사명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코이스트들이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느꼈던 놀라움을 여러분도 그대로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진 엄청난 장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맞게 제대로 대우받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로 박차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